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예의도 바르고 아는 것도 많고 서로 간에 도움도 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친구를 사귀는 게 맞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큰일 납니다. 국가 간의 외교도 비슷합니다. 할 수 없이 외교관계를 맺을 필요도 있지만 가능하면 나쁜 친구는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친구를 사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입니다. 듣보잡 나라. 물론 아는 분도 계셨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나라를 잘 몰랐을 겁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오르면서 처음으로 갔던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한 뒤 갑자기 이 나라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쁜 나라입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을까? 김정은보다 더한 독재자의 나라입니다. 왜 하필 이런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했을까요? 불가피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나라 같습니다. 명분이야 되겠죠. 고려인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정말 언론을 장악하고 독재를 제대로 아니 최악으로 하는 나라를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굳이 방문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도 몰랐는 사실이 여러 블로그에 뜨고 있습니다. 친구의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어떤 나라인가? 앨리스의 이런저런 글 중에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는 전무하며 초대장 없이 비자 발급은 불가능한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가기 힘든 나라라서 가셨습니까? 항공사 부스마다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는 권위주의적인 나라. 종교인과 노인 외에는 수염 금지, 금리빨 금지, 대학생은 파란 옷, 여자 고등학생은 빨간 옷을 입어야 한다. 청바지 짧은 치마 금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자, 그리고요. 이 나라의 모든 미디어는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승인한 방송국은 라디오, TV 각각 4개의 채널 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배우러 가신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요. 정말 대통령이 검은색은 재수없다 이렇게 미신적 믿음에 기인해서 세관은 검은색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검은색 차량의 운행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구의 5%만이 25만이 인터넷 인구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은 접속 불가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 가면 유튜브 탄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설마 이것 때문에 가신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인터넷의 익명 사용 차단. 모든 신문의 일면은 무조건 대통령 사진이 나와야 함. 흡연 금지 결정. 대단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대통령 초상화를 배경으로 촬영해야 한다. 발레, 오페라, 서커스 금지.
안전을 이유로 헤드폰으로 음악 청취 금지. 2018년 4월 여성 비키니 수영복 및 반바지 판매 금지. 야, 정말 이거는 뭐 국가도 아닙니다. 지금 이건 이런 반민주적인 국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이런 나라를 굳이 가셔야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독재자 구라방굴리 베르디 무함 메도프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임자는 정말 지독한 독재자였습니다. 자, 현재의 독재자는 전임 대통령을 찬양하다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는데요. 그 전에 독재자 김일성, 김정은을 뛰어넘는 세계의 정신 나간 독재자로 불리는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 이름도 어렵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그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부국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으로 1991년 공화국이 독립되고 92년 대통령으로 출마 당선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고쳐서 1999년 종신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됩니다. 2006년 12월 21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종신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자,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 저리 가랍니다. 1년을 12달에서 8달로 줄이고 의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 나야조프 충성서약을 낭독해야 합니다. 자, 립싱크를 싫어했던 이 니아조프는 모든 가수의 립싱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브레치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추방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은 수도로 올라오면 된다는 니아초프의 철학을 바탕으로 수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병원을 강제 폐쇄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뭐 거의 미친 정부 아닙니까? 미친 정부. 이런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첫 방문지로 선택했습니다. 신북방외교 이러면 좋습니다. 굳이 이런 나라를 가셔야 합니까? 이런 최악의 독재 국가를 대한민국의 친구로 사귀어야 합니까? 창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을 나갈 때 국민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왜 강대국과는 안 하고 다들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나라라든지 약한 나라라든지 대우받기 좋은 나라만 가느냐는 말들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재 국가가 맞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듣보잡 국가를 가셔야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이런 국가와 좋은 친구를 사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요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돌아온 지 나흘 만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 방문국이 이런 최악의 독재국가라는 사실에 저는 부들부들 떨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정말 제가 지금 시간의 보복이라는 블로그를 읽고 있는데요. 이 글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가신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마십시오. 김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